지난번에 했던 얘기인데 한 번 더 한다는 거예요. 바빠지게 되면 자꾸 놓치게 되고 환자가 했던 얘기를 또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 사항이 생기고 우리는 계속 놓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사건 사고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리뷰를 할 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사항들을 어떤 포인트대로 기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그동안 사실 지금 거의 2주간 교육을 아예 못한 이유가 혹시나 목감기 증상이 코로나일 수도 있고 그럴까 봐요. 쉬었는데 어쨌든 지금 확실히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이거 하자. 근데 가장 기본은 오늘 예약창에 이제 예약이 잡혔어. 예약이 있으면 이 환자가 예전에 치료를 받다가 오늘 이어서 받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오늘 첫 진료가 들어가는 사람들일 수 있고 마무리하는 사람들일 수 있잖아. 그런데 기억을 해야 될 건 이 환자가 치과에 온 이유를 항상 알아야 돼. 환자는 36번이 씹을 때 시큰거리다고 왔는데 검진했더니 특별한 게 없었어. 그래서 다른 치료할 것들을 설명했고 환자는 그걸 동의해서 치료를 했는데 막상 36번에 대한 불편감은 계속 치료가 끝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남아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환자는 나는 여기가 불편해서 왔는데 다른 거를 존작 한두 달 걸려서 다 했더니 그래도 여기가 불편해. 계속 불만을 갖고 있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환자가 제일 처음에 왔었던 그 CC에 대해서는 계속 아침마다 차트 리뷰를 할 때 그게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먼저 체크를 해줘야 돼. 그리고 오늘이 중간일 수도 있고 마지막일 수도 있고 36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 그래서 오늘 치료할 부위가 어딘지 차트 아침에 이제 뭘 하려고 보면은 26번 엔도알 치아인데 차팅에는 오늘 할 부위를 16번으로 체크하는 경우들도 우리도 있었지. 몇 명 되지도 않는 환자분 중에도 그런 경우가 있고 좌우가 바뀌고 위아래가 바뀌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어. 또 14번, 15번도 바뀌는 경우 24, 25번, 26, 7번도 또 바뀔 수 있어. 치식이 비슷한 치아들은 바뀔 수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트리트먼트 플랜과 오늘 치료하기로 했던 부위가 같은지 체크를 한 번 더 해야 될 거고 이전에 어떤 치료를 해왔는지 환자가 10번 때, 20번 때, 30번 때, 40번 때 각각의 치료 부위가 있으면 우리가 한 번에 다 하진 않잖아. 10번 때 하고 뭐 아픈 부위부터 하거나 또는 좀 쉬운 부위부터 하거나 사랑니를 마지막에 뽑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할 내용에만 계속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해야 될 부위를 놓쳐버린 경우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사랑니 발치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환자는 사랑니가 아파서 왔는데 사랑니를 뽑고 나면 입이 안 벌어지니까 사랑니 발치를 좀 뒤로 미룬단 말이야. 약 먹고 좀 염증 가라앉히고 그 상태에서 다른 치료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치료가 다 끝났는데 막상 사랑니는 뽑혀 있지 않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전에 치료 내용이 뭐고 오늘 할 부위가 뭐고 전체 치료가 뭐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이런 트리트먼트 플랜에 대한 것들을 항상 먼저 체크를 해주는 게 기본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부가적인 내용들이지. 멀리서 오는지 이러면은 올 때마다 드레싱 하라고 오면 안 되는 거고 올 때마다 최대한 조금 적어도 한 1시간 정도나 또는 30분 정도는 최소한 빼줘서 환자가 오고 가는데 투자했던 그 시간을 조금 세이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치료 내용을 한 번에 좀 많이 해야 되겠지. 그리고 약물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지 특히 우리가 처방했던 약 의외로 항생제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 이 환자분들은 본인이 너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애초에 약 처방을 할 때 미리 말을 해, 치과에.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차트에 다 기록을 해놓거든. 그랬는데 어느 날은 대체 조제를 했고 어느 날은 또 깜빡해갖고 대체 조제를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 그래서 약물에 알러지가 있으면 항상 빨간 글씨로 또는 팝업이 뜰 수 있도록
약물에 대한 알러지는 아나필락시스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환자가 죽을 수도 있는 문제잖아. 또 죽지 않더라도 밤에 응급실 간다든지 너무 숨을 쉬기가 힘들다든지 해서 힘든 상황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약물 알러지는 반드시 팝업이 뜨거나 빨간색 글씨로 표시를 해줘야 되고 아침 미팅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이분 항생제 알러지가 페니실린 알러지가 있으니까 로도질로 대체 조제를 해야 됩니다. 라고 아침 미팅 때는 반드시 또 얘기를 해서 중복 체크를 해줘야 되겠지. 그리고 뭐 오늘 수술이 계획돼 있는데 또는 다음번에 수술이 계획되어 있는데 아스피린을 먹고 있어. 그러면 아스피린을 끊고 오셔야 되잖아. 물론 안 끊고 해도 되는데 요새는 환자분들이 이미 당연히 피나는 진료하면 아스피린을 끊어야 된다는 사실을 본인은 본인이 오히려 더 잘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알려주지 않는다면 환자는 치과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겠지. 난 분명히 아스피린 먹는다고 얘기했고 예전 치과에서는 약을 당연히 끊고서 했는데 5일에서 7일 정도 끊고서 했는데 여기는 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막상 왔는데 아스피린 먹고 있다고 얘기했고 그러면 다음번에 하세요라고 돌려보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먹는 약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되겠지. 그리고 앓고 있는 질환도 이게 치과 치료랑 관련이 있다면 우리가 한 번 더 체크를 해줘야 될 거고 대표적인 게 당뇨, 고혈압 이런 것들이 있겠지. 고혈압 환자가 왔는데 얼굴이 시뻘게. 근데 오늘 수면으로 수술해야 돼. 그럼 미리 혈압을 체크해야 될 거고. 당뇨가 있어. 조절이 잘 되면 상관이 없지만 환자가 약도 복용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가 수술 전에 혈당을 먼저 체크를 해서 수술이 들어간다. 그래서 아침 미팅 때 이번에 오시면 혈당부터 체크할게요 라고 아침 미팅 때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 이런 노티가 없이는 놓칠 수가 있겠지. 그리고 수면으로 하게 되면 가능하면 금식을 하고 왔기 때문에 당뇨약은 빼고서 오라고 오늘 말씀드려야지 다음번에 안 먹고 오시게 되겠지. 그래서 오늘 오시는 거를 리뷰 때 말씀을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들. 그리고 그 전 진료 때 뭐 입술이 찢어져서 고생했던 적이 있었는지. 어쨌든 환자가 치과에 컴플레인이 생겼을 만한 일들은 팝업창이나 빨간색 글씨로 항상 차트 리뷰할 때 그래서 오늘은 입술이 트지 않도록 좀 바셀린이라든지 물도 자주 묻혀드리는 거 체크를 해놔야 되겠지.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자, 임플란트 환자들. 오늘 임플란트가 계획이 돼 있어. 수술이 계획돼 있어. 그러면 역시 똑같이 오늘 수술할 부위가 어디 있는지 좌우, 치식, 임플란트 개수. 우리가 5번, 7번 두 개 심고 5, 6, 7 임플란트 브릿지를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환자 같은 경우에는 뼈가 너무 얇아서 얇은 거를 두 개 심어서는 감당이 안 되니까 5, 6, 7 세 개 심을 수도 있고 트리트먼트 플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임플란트가 5스텝만 해도 뭐 BA, CA, 뭐 스트라만도 뭐 원래는 본 레벨도 있고 티슈 레벨도 있고 또 뭐 덴티움 쓸 수도 있고 덴티스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임플란트를 쓰게 될 때 바뀌어버리면 안 되겠지. 왜 같은 임플란트 내에서 사실 바뀌는 건 사실 크게 우리 입장에서 상관이 없는데 환자 입장에서는 CA 내는 돈과 BA 내는 돈을 다른 돈을 냈는데 이제 그거를 엉뚱한 거를 해버리면 우리가 사실 환자가 싼 거를 하기로 했는데 비싼 걸 심어주는 건 사실 상관이 없어. 환자 입장에서 좋잖아. 그런데 비싼 돈 냈는데 좀 싼 걸 심어주면 환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가 있겠지. 당연히 환불을 또 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잃을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임플란트 종류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수면으로 할지 그냥 하는지 이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되겠지. 수면이라면 주의사항을 지난번에 설명을 미리 했는지 안 했으면 오늘 오시자마자 주의사항과 동의서를 받을지 그리고 전에 수면을 했던 적이 있다면 기존의 수술 기록지를 한번 봐야 돼. 왜 봐야 돼? 그치. 지난번에 너무 작아가지고 똑같이 3, 3mm, 5mm 넣고 했는데
너무 자서 깨우는데 10분, 20분씩 날려버리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실제로 우리도 있지. 음. 이런 분들은 아침 미팅 때 지난번 수술 기록을 보고 약이 이 정도 들어갔더니 너무 자서 이번에는 용량을 줄이기로 했다. 수술 기록지에 체크를 해놨다면 오늘은 조금 용량을 줄여서 수술해 주세요. 라는 거를 아침 미팅 때 얘기를 해줘야 되겠고, 또 이전에 수면으로 하셨던 분이 나 하나도 안 잤어. 나 너무 맹정신해서 다 기억나. 이렇게 얘기했다면 오늘은 용량을 좀 늘려야 되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침 미팅 때 얘기를 해줘야지 용량을 늘릴 수가 있어. 그거를 얘기 안 해주면 이 사람이 전에 당연히 했겠거니라고 생각하고 뭐 문제가 없었으니까 체중에 비례해서 뭐 3mm 넣고 시작하고 4mm 넣고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걸 아침 미팅 때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뼈 이식을 할 거라면 PRF를 할 건지 말 건지, 몇 개를 할 건지, 그리고 수액을 연결할 건지, 헤파린 캡을 연결할 건지 이런 것들도 그날 정할 수가 있는 거지. 임플란트만 하면 사실 헤파린 캡만으로도 할 수 있고, 또 좀 많이 심고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200ml 포도당이면 충분한 경우들이 많아. 그런데 임플란트랑 엔도를 한다든지 또는 프랩을 한다든지 또는 스케일링을 한다든지 해서 시간이 30분 이상 1시간 가까이 걸릴 거라면 헤파린 캡보다는 수액을 넣고 하는 게 좋고, 수액도 200ml보다는 500ml를 넣고 하는 게 좋겠지. 지난번에 2번 정도 있었을 거야. 200ml를 넣고 했는데 약을 넣고 수액을 줄이지 못해가지고 어느 순간 수액은 다 떨어져 있고 중간에 기포가 들어가 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수액 라인 만들고 공기 다 빼고 익스텐션 튜브에 새로 또 꽂아야 되고, 그 중간 과정에서 또 5분 정도 또 날려야 되겠죠. 또 임플란트를 했었을 때 이미디어트로 올릴 건지 내비로 수술하기로 했는지, 내비로 하기로 했다면 어버트먼트랑 템포러리 크라운 가이드가 와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또 걔네들을 소독까지 해놔서 수술할 때 또 소독하는데 시간을 들이지 않도록 해줘야 될 거고, 카바를 넣을 건지 힐링을 넣을 건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술자가 정하긴 하지만 환자가 임시치아까지 반드시 올라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경우는 한번 노티를 해줘야 돼. 그거 빼먹으면 환자는 나는 임시치아까지 하기로 했는데 왜 안 넣느냐고 다음날 와서 하게 되면 또 풀고 또 찍고 또 만들고 하니까 또 마취도 해야 되고 다음날 또 힘들어질 수 있겠지. 수술을 하고 이제 오늘은 드레싱이 잡혔어. 그러면 드레싱 하러 온 환자들은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들이 이런 게 있어. 드레싱 오는 환자들은 단순히 소독만 하고 보내는 건 아니야. 그럴 거면 사실 집에서 각을 하라고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왔었을 때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 마취가 다 풀렸는지, 피가 잘 멎었는지, 또 코피가 났는지. 코피가 났다면 환자한테 주의사항을 또 설명을 해줘야 될 거고, 그리고 플랩리스 수술을 하고 오늘 드레싱이었다면 다음번에 스티치아웃을 잡을 필요가 없는데 습관적으로 수술했으면 드레싱 다음날 일주일 뒤 스티치아웃 이 약속을 따다닥 잡는 경우가 있어. 이건 차트 리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플랩리스는 플랩리스 했다라고 기록을 해줘야지 스티치아웃을 또 잡아서 환자가 쓸데없이 오는 거를 또 막을 수가 있겠지. 그리고 한 달 체크 잡아드릴까요? 그치, 다른 거 없으면? 스티치아웃 다음에 보통 한 달 체크를 잡아주는 거지. 플랫미스로 하신 분들은 드레싱하고 다음날 다음번에 한 달 체크. 한 달 체크를 하는 이따가 나올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피가 다음 날이니까 멈춰서 왔을 거니까 플리퍼라든지 와이어 스플린트, 템포러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날은 얘기를 해줘야 돼. 드레싱 하러 온 날은 드레싱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임시 치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기로 했는지, 하기로 했는지에 대해서 차트 리뷰한 사람은 또는 상담을 했던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드레싱만 하는 게 아니고 임시치아는 어디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스티치아웃 약속이 잡혔을 거야. 그래서 오늘 환자가 스티치아웃 약속이야. 그러면 다음 약속을 잡을 때 보통은 한 달 체크를 하게 되는데 간혹 원장이 한 달 체크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 언제냐면 환자가 멀리서 오는 경우, 그리고 묻어나가지고 감염될 여지가 아예 없어. 너무 이지 케이스였고, 그리고 멀티플로 한두 개 더 심해졌어. 뭐 이런 경우에는 사실 한 달 지나서 감염이 생겨서 새로 수술을 해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 안 해도 되겠지. 이런 건 당연히 얘기를 해줄 거고, 스티치 아웃 다음에 환자한테 노티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이거 몇 개월 뒤에 머리 올려드릴 거라고 얘기를 했었을 텐데 수술 때 너무 바빠서 얘기가 안 돼 있을 경우도 있고, 또 환자가 수면이었어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몇 달 뒤에 본뜨기로 얘기를 했는데 기억을 못해.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는 거지. 2달 뒤쯤에 머리 올리는 거 진행할 거다. 그리고 임플란트 이쪽 부위 수술이 끝났다고 무조건 2달, 3달 뒤에 약속을 잡으면 또 안 되지. 왜? 다른 쪽도 수술할 부위가 있는데 여기하고 2~3달 뒤에 본뜨고 만들고 다음에 또 여기하고 본뜨고 만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환자가 또 짜증낸단 말이야. 그래서 다른 치료 부위를 할지 말지 하기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도 한 번 더 체크를 해줘야 될 거고, 환자가 통증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약을 처방을 더 할지 말지도 당일날 정해야 되겠지. 그리고 임시치아가 들어갔다면 당일날 만든 임시치아가 당연히 피도 묻어있고 즉석에서 만든 경우에는 모양이라든지 색깔이 또 교합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으니까 스티치아웃 할 때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 임시치아를 조정을 해주면 되겠지. 이런 경우는 임시치아 조정하는 경우는 만든 사람이 차팅을 할 거야. 다음번에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차트 리뷰했던 사람은 그걸 보고 오늘 임시치아 재조정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거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 한 달 체크가 왔어. 한 달 체크가 오게 되면 뭘 체크해야 되냐면 임플란트 상태를 먼저 봐야 되겠지. 또 주변에 양치가 잘 돼 있는지도 우리가 체크를 해줘야 돼. 또 임플란트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 파노라마나 PA를 찍지. 멀티플일 경우에는 여러 군데가 있으면은 당연히 파노라마가 더 편할 거고, 한두 개라면 PA가 더 정확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PA를 찍어야 되고, PA를 찍었는데 뼈가 녹아있어. 어둡게 변해있어. 그러면 고민을 해야 돼.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바로 수술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당일날 전화하게 되는데, 수술했었을 때 이거 페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내가 수술했는데 이거 페일 갈 것 같아. 페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 달 치고 꼭 해야 돼. 그럼 환자분한테 한 달 지나서 감염 여부를 보고 재수술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스티치 아웃 때 얘기를 또 해줘야 되겠지. 차트 리뷰를 하다 보면 재수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 반드시 얘기를 해주고, 한 달 체크를 잡았을 때 재수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차트 리뷰 때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 또 템덴처라든지 템포러리 크라운이 깨졌을 수도 있고 내면이 헐거워지거나 리다인 했던 게 너무 딱딱해지거나 변색이 왔을 수 있겠지. 이런 경우에는 수정을 또 해야 될 거고, 환자한테는 언제 세카노피가 이루어질 거고 언제 본뜰 거고 언제 끼워 넣을 거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줘야 되겠지.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 5개를 심어놨는데 3개는 먼저 들어갈 수 있고 2개는 나중에 들어갈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차트 리뷰 해야지 알려줄 수 있는 거지. 세카노피 약속이 잡혀 있어. 그러면 세카노피 할 때 이분은 어느 부위는 힐링이 달려있고 어느 부위는 카바스크루가 달려서 묻혀 있으니까 이 부위만 하겠다라는 걸 얘기해 줘야 될 거고, 어테스 징지바의 양에 따라 펀치를 사용할 수도 있고 펀치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고, 이분을 수면으로 할지 말지도 미리 또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 보통 수면으로 퍼스트 오피를 한 사람은 세컨도 당연히 수면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환자가 오게 되면 또는 그 전에 수면으로 할 건지 다시 한번 좀 물어봐야 되겠지. 우리가 수술방이 지금 한 개밖에 없잖아. 근데 진료실에서도 세카노피 정도는 가능하니까 세카노피아 수술은 사실 같이 잡아도 되는데 수면으로 하게 되면 스텝이 부족하잖아. 그래서 그것들을 미리 좀 체크를 해줄 수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세카노피 환자분이 오게 되면 바로 파이널을 다음번에 할지 또는 멀티플일 경우에는 바로 파이널을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벗과 템을 먼저 만들고 교합을 맞춰보고 모양과 색깔을 맞춰본 다음에 그 다음에 파이널을 간다. 이것도 환자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 그리고 세카노피 다음은 바로 임프레션이잖아. 근데 대합치가 너무 많이 내려와 있어서 죽어도 보초를 만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 그러면 본 뚫어 왔는데 그때 본을 못 두고 대합치를 엔도하거나 크라운을 하게 된다면 기간이 또다시 미뤄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세카노피 때는 대합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차트 리뷰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줘야 돼. 특히 치료 계획에 대합치 엔도 크라운 가능성이 있다 또는 교환면 삭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다면 세카노피 때 원장님 클리어런스 한 번 더 봐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클리어런스가 부족해서 정말 삭제가 필요한 경우는 조금만 삭제해야 되는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그 사이에 너무 많이 내려와서 내가 와이어 스프린트도 했고 플리퍼도 했고 템덴처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합치가 많이 이동된 경우에는 원래는 삭제만 하기로 했었는데 실제로는 엔도 크라운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세카노피 때는 적어도 엔도를 해놔야지 다음번 임플란트 본을 뜰 때 엔도를 마무리하면서 임플란트와 대합치를 같이 본을 쓸 수가 있겠지. 그래야지 환자 내연의 수도 줄고 화를 내지 않게 될 거야. 드디어 이제 임프레션 뜨는 날이 됐어. 임프레션을 뜨는 날은 이 사람이 엔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차트 리뷰가 돼 있어야 돼. 엔도가 안 되어 있다면 그동안 싫었던 증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차트를 봐줘야 될 거고 싫은 증상이 있었다면 오늘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당일날 엔도 가능성을 환자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 그리고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노티를 해줘야 될 거고 보철물의 종류도 확인을 해줘야 돼. 왜 그러냐면 임플란트 같은 경우 어차피 다 지르코니아인데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골드로 할 수도 있고 지르코니아로 할 수도 있잖아. 프랩 해야 되는 양 자체가 달라져. 골드인데 굳이 많이 치아를 깎아서 약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 그리고 임플란트도 보험일 경우에는 일단 PFM을 한번 갔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정기검진할 때 지르코니아를 바꿔주거나 그런 것들을 해야 될 거야. 그래서 보철 종류, 보험인지 아닌지도 확인을 해줘야 될 거고. 그리고 누구나 다 본을 잘 뜨는 건 아니잖아. 난이도가 쉬운 것만 한 사람들도 있고 어려운 것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아침 미팅 때는 누가 임프레션을 뜰지 누가 템포러를 만들지 이런 것들을 그날 정해야 돼. 그래야지 폰 뜨다가 중간에 또 손 바꿔서 또 시간이 오래 2번, 3번 뜨는 일을 막을 수가 있을 거야. 골드라면 통법대로 임프레션을 뜰 거고 지르코니아라면 스캔을 뜨겠지. 그리고 기공소에 따라서 기간이 좀 길어지는 기공소들이 있어. 지금은 우리가 웬만하면 일주일 아닌가? 네. 아까 열흘로 잡은 사람 있었나? 어제 전치부 강정원님 강정원님 왜 열흘로 개수가 잡았지? 많아서 근데 일찍 오면 다시 연락드린다까지 아. 말씀드리고 있어요. 기간을 일주일로 보냈는데 혹시 몰라. 아마 일주일 3, 4일이면 보통 만드실 거야. 그래서 기간은 보통 일주일 정도로 잡아주면 무난한데
아까 그렇게 많은 경우에는 환자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주면 좋겠지. 이제 붙이는 날이 됐어. 붙이는 거는 이제 거의 치료의 마지막 단계란 말이야. 그래서 이날 환자분이 왔었을 때 이전에 치료 내용에 불만이 있었던 적이 있는지를 차트 리뷰를 한번 해줘야 돼. 불만이 있었던 거를 우리가 그냥 묻어놓고 다시 한번 멘트를 해주고 해결해 주느냐는 환자가 다음에 치과를 다시 오느냐 또 다른 소개 환자를 해주느냐에 있어서 큰 만족도 차이를 그 차이가 나타나게 돼. 그래서 환자가 불만이 있었고 여기가 아프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아까 했던 얘기지. 우리가 계속 놓치고 있어. 그 놓친 게 없어야 되기 때문에 세팅하는 사람은 차트 리뷰를 하는 사람은 예전 치료 내용들을 차트를 쭉 다 읽어서 기존에 불만이 있었는지를 체크해야 되고 이런 불만이 있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면 당일날 다시 한번 환자분한테 멘트를 해줄 수 있겠지. 그리고 그게 해결이 됐는지도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래야지 환자분이 만족을 할 수 있겠지. 세팅이 너무 멀티플해. 어버트먼트를 한 10개를 쪼여 넣어야 되고 크라운을 맞춰야 되고 누가 세팅할지 당연히 아침 때 정해주면 좋겠지. 그리고 다음 약속을 언제로 잡는지.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보통 6개월로 잡아주면 돼. 그런데 멘토가 낮아서 토크를 많이 못 줬어. 뭐 20뉴턴으로 줬어. 원래 30뉴턴을 줘야 되는데 20뉴턴밖에 못 줬어. 이런 사람들은 한 달 뒤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 왜냐면 멘토가 약했다는 얘기는 뼈랑 결합이 약했다는 얘기고 저작을 하다 보면 임플란트가 페일이 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좀 일찍 체크를 해달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근데 그렇지 않고 뭐 무난하게 다 끝났다면 6개월로 약속을 잡아주면 무난할 거야. 우리야 자주 보면 좋긴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치과 오는 것 자체가 또 4시간을 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보고 자주 보고 싶다고 우리 맘대로 약속을 잡으면 환자가 오히려 힘들어하겠지. 그리고 세팅하는 날 다른 쪽에 마무리 단계니까 우리가 놓친 다른 치료가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고 환자가 요구하고 다음번에 요구하기로 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리고 마진이 써 보이거나 또는 본 뜰 때 환자가 아파했던 적이 있다면 이 사람은 세팅할 때도 당연히 아파하겠지. 그러니까 마취 가능성이 있는 것도 노티를 해줘야 될 거야. 이런 내용들을 차트 리뷰 때 한 번 더 체크를 해줘야 된다. 교정은 빼도록 할게.